皆さんkonnichiwa. 안녕하세요, 스모모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번째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업로드해볼 동영상은 바로 일본 교환학생 준비 과정의 A부터 Z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스모모상은 언제부터 교환학생을 준비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신입생 때부터 교환학생을 무조건, 그것도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무조건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 교환학생을 가려면 추가 학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을 마친 상황이고 이제 9학기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물리학과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학과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학과 같은 경우만 해도 실험 과목을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실험 과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험 과목 특성상 해외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학계의 학생분들은 선수 과목이라든가 필수 과목이라든가 문과계의 학생분들에 비하면 커리큘럼이 다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학기가 꼬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학기를 각오하고 일본 교환학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꼭 가야만 할까요?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추가 학기를 각오할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교환학생이라는 건 지금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생 살면서 내가 과연 해외에서 장기간 살아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아예 취업 1년 미뤄지는 걸 각오하고 추가 학기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기가 마지막 학기는 모교에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만약 학기에 가게 되시면은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될 거예요. 이때는 추가 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3에서 6학점 정도만 학점 등록을 하는 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가능하고, 이 경우는 정규 등록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으로 일본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려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즉 일본어로 선발하는 전형과 영어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마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교의 교환학생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경우는 그게 영어권과 제2외국어권, 즉 일본어랑 영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에 지원하려면은 일본어 자격증인 JLPT N1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토플 점수 80점을 넘어야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토플 80점을 넘기 위해서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 할 줄 몰랐던 저도 어차피 일본 가서 영어를 많이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3주 안에 80점을 어찌저찌 넘게 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유럽과 다르게 학비도 뭐 비슷한 수준이고 워낙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해서 그런지 교환학생의 선호도가 아마 학교들이랑 좀 다르겠지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지원 자격만 갖추면 제가 원하는 일지망 학교로 갈 수 있었어요. 다만 일본 대학에서 영어로도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반면 무조건 JLPT를 가져와야만 받아준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대학이 어떠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꼭꼭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교의 교환학생 지원 자격을 알아봤으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얼마나 들을 것인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JLPT N1을 취득하여서 일본어 전형으로 지원하였다면 현지 일본 대학생들과 거의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토플 점수로 영어로 지원한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수업의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니까 아무래도 좀 이공계의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자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도쿄 소재의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학 리스트를 쫙 해보니까 니쿄대, 조치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이렇게 3개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살펴보니까 조치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 저처럼 토플로 지원한 경우죠. 영어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무조건 영어 수업 프로그램만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은 이게 캠퍼스는 시부야에 위치해 있지만 보니까 이공계 캠퍼스는 도쿄가 아니라 멀리 도쿄 근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야마 가쿠인도 안 되겠고 조치도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니쿄 대학을 살펴보니까 저처럼 영어 전형으로 신청한 교환학생도 니쿄대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자체 일본어 테스트에서 레벨 6를 넘으면 대부분의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니쿄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벨 6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모교르 교환학생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선배분들이 남긴 수기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를 저는 살펴보니까 JLPT N1을 가진 사람이면 무난하게 돌파 가능한 난이도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가서 레벨 6를 한번 따본 후에 가서 일본어 전공 수업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 수업을 듣는다면 필수 과목이 많은 이공계열 학생분들이 더 신경 써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개 수업이 2학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 개 수업이 보통 3개 학점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일본에서 수강한 2학점짜리 과목 한 개를 한국 대학에서 3학점짜리 수업으로 1대1 치환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교 학사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고 일본 대학의 실라버스도 꼼꼼히 읽어보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학점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공계 필수 전공 과목, 실험이나 프로젝트 그런 과목들은 물론이거니와 전공 과목도 학점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졸업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일본 대학에 가서 어떤 과목들을 들을지도 정했고 가서 뭐 할지도 대충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공계 학생이고 이공계 전공 수업을 자유롭게 좀 듣고 싶다 하면은 위치가 어찌되었던 국립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과는 국립대, 특히 구제국대학이라고 불리는 7개 대학이 굉장히 이공계열이 강세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 인정으로 인해 고생할 부담이 조금 적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일본에서의 이 생활을 만끽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도심에 가까운 특히 도쿄 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추가 학기라서 사실 이미 학점은 거의 다 채운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쿄 소재 대학으로 가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때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일본의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원화 캠퍼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쿄 소재 대학인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치바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캠퍼스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학과의 캠퍼스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이것 또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환학생 신청도 다 했고 가고 싶은 대학도 다 정해졌고 생각보다 낮은 경쟁률 덕분에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월, 아무리 일러도 3월에 개강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의 대학들과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가을 학기를 마치고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선발 직후에는 파견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만 제출하면 되고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니쿄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증명 서류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저기 은행 어플로 떼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은행 창구에 가셔서 달라고 하면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건강검진 서류. 이것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숙사 혹시 입수해 보셨나요? 기숙사 입수하실 때 필요로 하는 그 폐결핵 엑스레이 검사 한번 받으시고 제공하는 양식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료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때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니쿄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팀으로 실물 여권 사진 사이즈로 국제팀에 직접 국제우편을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국제우편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 특급으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도착을 하지만 일반 우편으로 배송을 할 시에는 좀 오래 걸려서 비용을 조금 아끼고 싶다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폼이 뜨자마자 바로 사진을 보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숙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니쿄대의 경우 약 5개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은 사이타마현에 있는 이이자 캠퍼스 근처의 기숙사와 도쿄 이케부쿠로 캠퍼스의 기숙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약 월 4에서 5만원 정도이고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도쿄 도심 내에 있다 보니 약 9만엔 정도로 꽤 비싼 가격이 들었습니다. 두 기숙사 모두 1인실이었고 한국의 기숙사에 비하면 좀 비싼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어차피 수업을 많이 들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타마현의 기숙사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정하였고 이케부쿠로의 기숙사를 가장 후순위로 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광열비라고 해서 전기세 등의 관리비가 기숙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월 4에서 5천엔 하나로 환전하면 한 4에서 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숙사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교통비도 많이 비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캠퍼스까지 정기권을 끊어서 다니고 이 정기권의 비용도 가지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서류 제출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서류 제출까지 다 끝났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재료증명서가 도착하는 2월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교환학생 장학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교환학생 장학금으로는 크게 미래에셋 장학금과 그리고 자소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소 장학금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단지 신청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본 문부성과 연계된 JASSO 장학금, 자소 장학금으로 일본 대학 측에서 여러분들을 자소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리쿄대학교의 경우 자소 장학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경우,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국립대의 경우 이런 자소 장학금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는 여러분들이 앞서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대학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장학금은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미래에셋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일본에 가는 학생의 경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 즉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티오가 존재해요. 그런데 미래에셋 교환학생을 가는 미래에셋 교환학생 장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유럽, 미국의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28기로 선발이 됐는데 미래에셋 장학금 설명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별로 이렇게 교환학생 다녀오신 선배분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부스 같은 게 있었는데, 부스에서 아시아 부스 인원은 한 이만큼 있고 유럽, 아메리카는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즉 아시아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너무 가까우니까 이왕 가는 것 유럽이나 미국, 영어를 할 수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28기부터는 제가 선발된 미래에셋 장학금 28기부터는 이공계열 TO가 무려 60%에 육박했어요. 30%가 상경계열, 10%가 인문사회계열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미래산업과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령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바이오, 빅데이터, 핀테크 이것과 관련된 전공 보유자의 경우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일본 파견 예정인 이공계 학생이라면 아주 크나큰 메리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꼭 이것만큼은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이 된다면 꼭 알아보셔서 풍족한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교환학생 장학금 신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적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우선 재료증명서라는 거를 파견대학에서 보내줄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받기는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도착한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 재료증명서가 도착하면 바로 여러분은 가서 일본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일찍 서둘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에서 3주 후에 발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은 출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보통 개강 일주일 전부터 입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리쿄대학교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개강하기 때문에 3월 말이 입소일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가 아무래도 가장 싼 3월 중순 그때로 비행기표를 잡아서 이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도쿄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잠시 숙박을 좀 하면서 현지 생활을 좀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행자 보험의 경우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학교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여행자 보험은 3개월 기준으로 단기 여행자 보험과 장기 여행자 보험으로 나뉩니다. 근데 단기 보험은 굉장히 싼 값에 비해서 보장이 확실하거든요. 반대로 장기 보험의 경우는 가격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입해주고 출국일과 귀국일 전후로 해서 단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이 가장 싸게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교환학생은 역시 한국과 일본이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개강일 또한 한국보다 늦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2학기 종강하고 1월부터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스템이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점 체계가 2학점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조금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히 일본어가 안 된다면 무조건 일본어를 공부하세요. 선발은 영어로 했을지라도 저처럼 JLPT N2 이상의 일본어 실력은 꼭 갖추고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신청할 때는 일본어 실력이 N4에서 N3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플 점수를 신청했지만 지난 7월에 JLPT N2를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 이번에 12월에 N1 시험을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어로 된 수업만을 듣겠다 하실지라도 사실 그러면은 영어로 수업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을 가는 이유가 사실 일본에서의 현지 생활을 하기 위함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어를 마스터해서 펠라펠라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가는 것이 더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본어는 기본 회화만큼은 꼭 준비해서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일본 교환학생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 교환학생을 꿈꾸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장학금도 타고 가시고 가서 원하는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행복한 즐거운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2023년 1학기 기간 동안 일본 교환학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